오늘의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2년 위헌 판결을 한 이래 7년 만에 다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2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는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의 진보적인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는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낙태 문제의 논란의 핵심은 낙태를 온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놓아둘 것이냐, 아니면 국가나 사회의 차원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남겨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낙태죄는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1973년 로 대 웨이드라는 사건의 판결을 통해서 태아가 자연적으로든 의학의 힘을 빌어서든 엄마의 자궁 밖에서 살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전의 시기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사회는 애초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엄마의 건강보호라는 전제가 점점 더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있었던 스탠버그 대 칼하트 사건에서는 네브라스카주의 부분 낙태 시술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분 출산 낙태란 DNX 시술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태아의 두개골이 자궁 밖으로 나오면 두개골을 부수고 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시술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임신 5, 6개월, 임신 20주에서 24주 사이에 시행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아이가 상당히 자랐을 때 시술되는 낙태 방법입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이런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인 DNX 시술법에 대한 그 네브라스카 법의 조문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DNX 시술법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술법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하여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조차도 미국의 의회나 또 다른 소송전을 통해서 낙태를 찬성하는 프로 초이스 그룹과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 라이프 그룹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의 주도로 낙태 생존아기 보호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낙태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아기들을 지켜주자, 그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는 어차피 이 아이가 낙태 시술을 통해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애당초 엄마가 원하지 않던 아이니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자고 합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낙태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아이는 애당초 엄마의 선택도 계획에도 없던 아이이므로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기가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여되고 생명권이 발효되어 헌법의 보호 아래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후 1시간 이후이겠습니까? 아니면 태어난 지 한 달 정도까지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으니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시점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번 낙태를 범죄의 영역에서 선택의 영역,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옮긴 이후로 엄마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허용되던 낙태가 이제는 태아 사례를 넘어서 이미 태어나 있는 아이, 영아 사례의 영역에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낙태가 죄가 된 것은 단순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존엄하다. 이것이 인권의 기본 전제이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낙태죄인 것입니다. 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타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함부로 좌지우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엄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기 한 명에 대한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그 가치에 대한 합의를 저버리는 순간, 그 다음은 사회적인 약자의 순서대로 생명의 가치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유아나 장애인의 순서로 말입니다. 오직 필요하거나 유용하거나 선택되는 생명만 존중받고 불필요하고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그리고 약한 생명은 타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제거해도 되는 것입니까? 낙태를 합법화하는 데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그리고 여성이 당하는 부당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낙태죄가 있어도 낙태를 할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다 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시에 교통신호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신호를 어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신호등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해를 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 법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양심의 신호등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큰 혼란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꼭 낙태를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낙태를 하지 않으면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낙태죄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인 엄마도 살리고 아이의 생명도 살리는 방식으로 이웃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도울 방법을 찾을 때에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낙태죄에 대한 사안을 너무 단견으로 단순하게 현실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가치를 물려주어야 할 것인지, 우리 사회에 어떤 도덕적인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VON 논평이었습니다.